훌륭한 리더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안다. 리더는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대기업을 이끌던 서도시에서 조그마한 기업체를 경영하던 교회를 이끄는 목사든 스포츠팀을 지도하는 감독이든 소규모 그룹의 대표든 리더라면 늘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리더가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며 일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다음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바쁘게 일할 때는 자신이 뭔가를 성취해 나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바쁨과 생산성은 동의해가며 모든 활동이 꼭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둘째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앞날을 내다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다음에 할 일이 미리 계획하고 모든 일이 전체적인 비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셋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리더는 우선순위를 다르게 매긴다.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일의 고통을 나 역시 경험한 적이 있다. 1996년에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었다. 샌디에이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도시다. 주민들은 걸어서 몇 분이면 해변으로 나갈 수 있고 몇 시간만 이동해도 스키장에 도착할 수가 있다. 이 도시는 풍부한 문화, 유명 프로 스포츠팀, 멋진 식당들로 넘쳐나며 1년 내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것을 굳이 떠날 이유가 있을까? 나는 남은 일생을 여기서 보내게 되리라 생각했다. 정말로 편안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더십은 편안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모든 것은 오직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 당시에 나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샌디에고에 거주하다 보니 연결 항공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댈러스, 시카고, 애틀랜타 같은 허브 공항들로 이동하는 데만 온종일 일을 소비하곤 했다. 강연이나 컨설팅 업무가 주로 있었던 곳은 미시시피 강의 동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긴 이동 시간은 큰 골칫거리였다. 아무래도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비스 린더에게 우리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동해 쓰고 있는지 계산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연결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샌디에고에서 댈러스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무려 27일을 소비했다. 나는 일단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삶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했다. 내가 설정한 우선순위를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면 집과 회사를 허브 공항에 있는 도시로 옮기는 것이 좋았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란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서 전체 상황을 살펴보고 이 정글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샌디에이고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리더란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서 전체 상황을 살펴보고 이 정글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조사와 검토를 거친 끝에 주요 허브 공항 도시 하나인 애틀랜타에 자리를 잡았다. 덕분에 나와 직원들은 이곳에서 단 2시간만 비행하면 미국의 약 80%에 이르는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도시 역시 장점이 많았다. 나는 직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이주였다. 애틀랜타로 회사를 옮긴 지 약 25년이 지났다. 지금 생각해도 이 결정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 직원들은 예전보다도 훨씬 쉽게 출장을 다닐 수 있었고 덕분에 생산성도 빠르게 올랐다. 당신의 삶에서 매년 27일이라는 시간을 돌려받는다고 상상해봐라. 나는 애틀랜타로 이사한 지 25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675일을 벌어들인 셈이다. 보통 사람이 한 해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날이 250일 정도라면 나는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을 절약했고 그만큼 생산성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출장을 가더라도 밤에 호텔 방에 지내기보다 그날 저녁으로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3가지 질문은 니들은 가정적인 사고의 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때로 사고의 틀을 다시 짜거나 틀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경영자이거나 저술가인 맥스 더 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현실을 정의하는 것이다.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법칙이다. 리더는 대의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올려두고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나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두 주에 걸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해 동안의 일정을 익혀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한다. 일뿐이 아니라 가정생활이 어땠는지 평가하고 장래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또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가치관 및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큰 그림을 본다. 이 과정에서 내가 활용하는 원칙은 파레토의 법칙이다. 나는 이 원리를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며 리더십의 법칙 2.0이라는 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 원리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일 20%에 집중했을 때 80%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이라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2명에게 80%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만일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그 중에서 상위 20명이 80%의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또 해야 할 목록에 10개의 항목이 적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항목이 당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80% 제공할 것이다. 아직 이 현상을 관찰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직접 실험해봐라. 정말로 20%에 집중했을 때 80%의 성과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느 해인가 나는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친 끝에 내가 운영하는 한 회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고 구조를 새롭게 조정하기도 했다. 내가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또 다른 기준은 3개의 R이다. 책임과 성과와 보상을 뜻하는 영어의 머리 글자를 나타내며 리더로서 성공하려면 다음 3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리콰이어먼트, 성과 리턴, 보상 리워드. 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고용주, 이사회, 주주, 성부 등을 비롯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책임을 지고 있다. 또 배우자, 자녀, 부모님처럼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 오직 나 혼자만 할 수 있거나 나 혼자 해야만 하는 일은 뭔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그런 일의 목록이 갈수록 짧아지지만 지금 내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목록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에게 위임해야 한다.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오는 일은 뭔가? 리더는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커스 버킹엄과 심리학자 도널드 크리프트는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을 보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리더가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 강점지대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실용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80% 이상의 완성도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남에게 위임한다. 또는 누군가가 그 정도로 잠재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훈련시켜서 일을 위임한다. 리더가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리더는 활동이 곧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법칙이다. 가장 보상이 큰 일은 뭔가? 마지막 질문은 개인적인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 레드먼드 리더십 연구소장 팀 레드먼드는 내 시선을 끄는 일은 수없이 많지만은 내 마음을 끄는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 나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다. 글쓰기와 강연하기도 좋아하는 일이다. 아내, 자식,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매우 즐겁다. 또 나는 골프도 좋아한다. 만일 다른 직업을 갖더라도 그런 일을 할 시간은 남겨둘 것이다. 그 일들은 내 삶을 밝히는 불빛처럼 에너지를 주고 열정을 불어넣는다. 열정은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연료를 제공한다. 우선순위가 낮은 일은 과감히 버리라. 몇 년 전에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하면서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점검해봤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업무 시간을 할애하기로 마음먹었다. 분야와 시간은
리더십에 19%, 소통하는 데 38%, 창의적인 업무에 31%, 네트워킹에 12%. 이 네 가지는 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내 경력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보상을 돌려주었고 내가 회사에서 맡은 책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다. 낮은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가 각 분야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회사를 직접 경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은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활동이 꼭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또 하나의 어려운 사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내가 비전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결국 나는 그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성공하는 리더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성공적인 리더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두가 각자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리더들은 우선순위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간다. 그들은 활동이 곧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은 하나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의 우선순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우선순위의 법칙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하면 처리해야 할 업무의 수를 줄이고 우선순위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 분야에서 달인의 면모를 보여준 사람이 UCLA 농구부 감독을 지낸 존 우든이었다. 왜 그가 웨스트 우드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대학 스포츠 분야에서 마법과 같은 업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우든의 능력은 그가 채택한 훈련 방식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노트르담 대학교 미식 축구팀 감독 프랭크 레이히가 선수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했다. 프랭크가 선수들을 훈련하는 것을 종종 방문해서 훈련 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가 왜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 분석했죠.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시 우리가 실시하던 훈련의 시간을 낭비할 만한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오 훈련 방식은 내 생각을 더욱 굳혀주었고 현재 내가 선수들에게 적응하고 있는 훈련 방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택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지시를 받고 서둘러 일하다가 어느 한순간 일이 없어져서 마냥 기다리던 때가 종종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 감독은 선수들을 1분 동안 숨이 턱이 차도록 훈련시키다 곧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게 한다. 하지만 우든의 훈련 방식은 달랐다. 그는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나아가도록 훈련 시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율했다. 말하자면 동작의 경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의 훈련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우드는 전 시즌에 관찰한 바를 바탕으로 팀의 우선순위로 목록을 매년 새롭게 작성했다. 예를 들면 선수들에게 자신감 심어주기, 3대2 훈련을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실시하기 같은 항목들이었다. 시즌 정치를 통틀어 그가 달성하고자 했던 우선순위 항목은 대체로 10여 개 내외였다. 하지만 우드는 매일같이 팀의 목표를 신중하게 검토했고 코치들과 함께 당일의 훈련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했다. 그날 실시한 훈련 전략을 짜는데 대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실제 훈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우드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연습장에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이나 생각을 메모했으며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곤 했다. 모든 훈련을 분 단위로 계획했으며 훈련에 앞서서 모든 정보를 노트에 미리 기록했다. 누군가 팀이 1963년 어느 날 오후 3시에 어떤 훈련을 했느냐고 갑자기 물어도 정확히 대답할 정도였다. 모든 훌륭한 리더가 그렇듯이 우든 역시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생각함으로써 팀에게 혜택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했다. 우든은 항상 중요한 일에 집중했으며 선수들에게도 같은 마음가짐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여러 우선순위의 일을 동시에 해내는 데 뛰어났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선수가 지루하게 여기는 자유투 연습을 돕기 위해 연습 경기의 자유투와 관련된 규칙을 도입했다. 그 규칙은 연습 경기 때 벤치로 나온 선수가 일정한 숫자의 자유투를 성공시키면 곧바로 경기에 다시 투입하는 것이었다. 가드, 포워드, 센터 등 포지션별로 채워야 할 자유투의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가고 나가는 로테이션의 비율을 각자 다르게 조정했다. 이 자유투 연습 규칙 덕분에 모든 선수가 자유투 실력을 늘리는 것은 물론 포지션이나 주전 여부와 관계없이 동료들 모두가 경기를 뛸 수 있었다. 이는 우들이 팀워크를 발전시킬 때 가장 강조했던 대목이었다. 우선순위에 대한 우들의 집중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은 경쟁팀의 선수를 스카우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그는 기존의 선수들에게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서 계획적인 훈련과 선수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코칭이 훈련의 중심이 되었다. 단지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다른 팀을 이기는 것은 우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모든 선수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펼치고 경기력을 제대로 높여서 모든 농구팀 중에서도 최고의 팀이 되기를 원했다. 물론 그는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다. 그가 감독으로 재직한 40년 동안의 부임 첫 해를 제외하고는 패배가 승리보다도 많았던 해는 없었다. 그가 이끄는 UCLA 팀은 4번이나 시즌 무패 기록을 세웠으며 NCAA 우승컵도 10번이나 들어올렸다. 아마도 우드는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리더였을 것이다. 그는 날마다 우선순위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았다. 당신도 우선순위 법칙에 따라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 우선순위 법칙 실천 매너는 진정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전에 우선순위를 정해본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오는 일은 뭔가? 가장 보상이 큰 일은 뭔가? 경력과 관련된 일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다른 책임들에 대해서도 답해보자. 우선 이 질문들에 답한 뒤에 현재는 일 중에서 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다면 그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런 다음에는 그 일을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방법을 찾아보자. 파레토의 법칙을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자. 앞으로 2주 동안에 하루에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매일 아침 미리 작성하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각 항목에 번호를 붙이자. 그리고 1번부터 일을 해나가라. 목표는 그 목록에 적힌 일들을 모두 끝내는 게 아니라 상위 20%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3주가 지난 뒤에 당신의 생산성이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토해보자. 니들은 고정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